(10월 31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이용의 노래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무슨 10월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우중충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심한데요. 요즘 저한테 대한 안팎의 공격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전희경 씨 사건 때 우리 아스팔트 보수라는 분들 일부에 이중적 잣대와 위선, 더 나아가서 또 하청 보수 형태의 일들, 이런 부분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제 자신의 가치로 저는 봉수를 하겠다 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TV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든 저한테 대해서 관심을 끄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지저분해서 더 뭘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빚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옳은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14년 11월에 정윤회와 3인방 찌라시가 터지기 전에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3인방이 물러가야 된다고 TV에서 2차례나 이야기했고요. 세월호 사건 때도 이게 정부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느꼈지만은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뭔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정부라고 느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종북을 말을 안 해요? 문재인을 말을 안 해요? 박원순을 말을 안 해요? 누구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좌파와 운동권 야당의 위선을 이야기하고 공격했습니다. 제가 뭘 하나 하려면요, 터진 사건의 이슈도 따라가야지. 제가 꼭 종북 하나 씹고 문재인 하나 씹고 박원순 하나 씹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씹어야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감히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말에 협박 전화도 왔고 주말에 제 뉴스 브리핑 유튜브에 댓글로 도배도 하고, 무슨 어떤 사람 회원 탈퇴한다? 하십시오. 내가 회원 들어올 때 생각 10번 20번 하고 들어오라 했지, 회원 들어오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따위로 나를 갖다가 찔러보겠다고 합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이 정권에서. 노무현 때보다도,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저한테는 더 힘든 것이 현 정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십시오. 저는 제 할 이야기를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날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하고 제가 안 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곧바로 태블릿 PC 터지고 화요일날 사과하고 수요일날 최순실이 뭐 인터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검찰이 특수본 만들고 고용태 들어오고 이성한이 수사 받으러 가고, 금요일날 최순실 귀국한다 그러고 관련자들 대거 압수수색 등이 목금 진행되고, 자, 출국 정지되고, 그러면서 일요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최순실이 귀국했습니다. 저는 최순실을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한마디로 잡아놓는 게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순실만큼 대단한 이슈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하나만으로라도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건 관련자들 조사가 안 됐는데 최순실을 부를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어제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떠드니까 이제 오늘 회사 3시로 최순실을 출두하라고 불렀습니다. 자, 입국시 통보가 10월 21일 날 되어 있었는데 최순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공항에 가서 최순실 신분을 잡아서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말을 못 맞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요. 최순실이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 속에서 수석과 비서관 등을 동원해서 재벌로부터 돈을 거두고 거기에 자기 사업체를 깔아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정부 부서에 개입을 해서 그 예산들을 전행을 하면서 차인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뜯어내려다가 뜯어낸 것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순실이 딸과 관련된 말이 성마장이니 한국 최고의 재벌이 해줬다고 지금 이야기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영태가 포스터였든가 말든가 최순덕이가 더 실세고 최순식이 밑에서 행동대장이다. 더 나아가서 뭐 목욕탕이 어떻고부터 시작을 해서 갑질한 게 어떻고 그런 거는 최순실 사태를 갖다가 물 흐리기 위한 부분에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이요. 거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만은 검찰이 하는 거 보면요. 저는 견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검찰이 어째 그런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잡았어야 되는데 공항에 가만히 안 보이는 사람 몇 사람이 나갔다면서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경호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경 변호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경호회사에서 파견된 누군지 신원 좀 공개해보세요. 자, 뭐 탈세, 횡령,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뭐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내지는 사무소 위조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대한 맘못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체를 해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는 범죄가 안 되고 미수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재단은 대통령이 다 인지를 했고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최순실이 뛰었고 재단 돈이 안 빠져나갔고 자 인사는 뭐 말은 했지만 대가를 받은 게 없고 그리고 영향력을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업들로부터 무슨 돈을 뜯어내는 부분 자 입증이 잘 되지 않는다. 기업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현재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전부 말뿐인 걸로 되고 기껏 해봤자 이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나 사무소 위조 더 나아가서 외화 대출 받았는데 불법 무슨 대출 내지는 외환관리법 위반 또 해외에서 뭐 재산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 부당 증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영태가 목요일날 외국에 방콕에서 들어와서 목요일날 밤에 나가서 토요일날 아침에 3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데요. 고영태 지인이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인데 가족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족처럼 보였다. 최순실이 VIP가 이야기한 문화융성이 잘 되도록 서포트하려 했다.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늘 최순실 변호사도 태블릿 PC 최순실 거 아니다 전다 하는데 이미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어쨌든 그거를 사용하고 본 거는 봤다고. 최순실이가 지가 저도 이거 태블릿 PC를 가지고 능숙하게 못 다룹니다. 근데 이거 가끔씩 보지요. 검색하고요. 자 이게 만약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더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은 최순실한테서 사과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홍보나 연설에 도움을 받았고 보좌진이 정리될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태블릿 PC가 아닌 비서관 누구를 시켜서 최순실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다른 통로로 최순실과 주고받는 PC가 있었는데 지금 파기했다고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게 이만큼 했다 하는 게 드러난 것만큼만 인정하는 게 나은 거죠. 그걸 갖고 무슨 사안을 뒤집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걸 뒷받침해서 떠들고 있는 좀비들이 가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최순실은 다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중수부급으로 늘려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어제 최재경 씨 임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최재경 민정수석 새로 된 사람은 BBK 사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상대 검찰총장 체제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사체 발견 이후에 인천지검장 특수 수사본부장을 하다가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떠난 사람이죠. 박근혜 정권의 사람은 아니지만 검찰끼리 내부에서는
신망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특수통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 최저경영을 했겠습니까? 이 사태를 잘 수습하려고 최저경영을 했겠습니까? 지금 최순실은 그 형태의 반응으로 보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아마 미래와 K스포츠재단 거기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안종범이니 김종인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순실의 자회사까지도 만나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안종범이 최근에 이 증거를 없애려고 여러 사람한테 접촉을 하던 흔적까지 남겨버렸습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가 있었고요. 드디어 우병우 쫓겨났습니다. 우병우 안종범이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는 나오면 곧바로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새누리당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운운했습니다. 정말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자, 태블릿 PC 이거는 쟁점도 되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지거 아니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고받고 했느냐를 대통령과 최순실이 답해야 됩니다. 차라리 최순실 씨, 당신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을 이어와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안고 갔어요. 태블릿 PC 내 거라고. 그게 대통령을 그나마 망신을 덜 시키는 겁니다. 자, 대통령 이번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않습니다. 소추는 안 되겠지만은 조사 대상은 되어야 되고요. 대통령도 아는 거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제가 볼 땐 틀렸습니다. 열심히 해봐라 하세요. 어제부로 틀렸어요. 최순실 변호인은 최 씨가 자진해 입국했고 언제든 소환하면 출석을 응하겠다고 했기에 긴급 체포할 요건이 안 된다 했는데요. 긴급 체포할 요건 중에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이재경 변호사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요. 그걸 이해할 만한 아량을 가져야 된다. 정유라요, 여러가지 범죄에 관련돼 있죠. 비대계 이사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드는 독일에 있는 비대기라는 크레이프 컴퍼니예요. 자, 외환 불법 대출을 정유라 이름으로 받았죠. 이화여대에 들어갈 때 불법 입학과 관련해서 본인도 공모자고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 중에 지금 외부에서 훈련을 하니 어쩌니 하는 거는 다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하문서 위조가 해당이 되지요. 자, 그래서 정유라는 이런 이화여대나 그 다음에 비대기라는 이런 회사나 또 더 나아가서 국가대표로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코치를 지원받았거나 승마장이나 말을 지원을 받은 부분, 대기업을 통해 그게 마치 강요에 의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유라는 엄연히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빠져 있습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갖다 놓은 재산이 정유라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정려도 해당이 됩니다. 불법 정려. 외환 밀발출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안 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동정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미쳐서 진짜 돌아버릴 지경인데요. 자, 최순실은 자신할 겁니다.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으니 대통령이 적어도 재단을 만드는 건 내가 알았고 또 재단을 만드는데 재벌을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이 수석이 동원된 부분, 안종범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 사업과 관련해서 김종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정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본 이 각종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내가 최순실한테 홍보나 연설에 도움을 받았고 보좌진이 갖춰질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이나 양 재단에 관해서 최순실은 빠져나갈 소지를 충분히 만들어놨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을 압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제기되는 혐의 중에요. 롯데 70억 받았다 돌려줬다 그것도 재단 거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뭐 더 블루케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부분은 나는 부탁 안 했는데 왔다 갔다고 안종범 수석이나 문화부 차관이 왔다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빠져갈 겁니다. 이대 입학, 이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이대에 학칙을 바꿨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게 되는 거는 결국 뭐만 남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암 일반출이나 탈세, 일부 그런 것만 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따라다닌 거요. 인사 반거. 인사 내가 서류만 한번 봤지. 내가 그걸 무슨 통과시켜서 관철시켰냐. 자, 이번에 재단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재단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용을 해서 그 조단위의 예산을 주무르고 심지어 늘품체조라고 3억짜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정아름이한테는 수백만원 주고 끝났다는데 그런 데서 빼먹을 정도면 딴 데서도 곳곳에서 벌써 빼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터지기 전에 인사나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법률,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들에 관한 여러가지 편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가방을 들게 하겠어요? 고영태가 만든 걸요. 왜 지가 산 체육복을 그 늘품 체조하는데 대통령을 불러다가 이런 어색한 이상한 체조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 옷을 왜 해주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 대통령의 행사 다 내가 한 거라고 주변에 보여주면 전부 다 그걸 믿고 한국에 목마르고 아쉬운 사람들은 전부 최순실한테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요, 수사 대상에조차도 지금 고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딸 승마장과 말들을 누가 사주는가? 그것조차도 지금 수사 대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놓고 가는 방향이 지극히 무섭고요. 이런 단계에서 극우 내각이 어떻고 저떻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탄핵이니 하야니 할 지경이 아니라 우선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그것이 어떻게 권력과 엮여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북 이야기하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당신들 영원히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보수 집권요? 자, 최순실이 보수입니까? 고영태가 보수입니까? 차은택이가 보수입니까? 솔직히 길 닦아 놓으니까 미친놈이 먼저 지나가고 잔치한다고 청소해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자고 집권했습니까? 당신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회 기반을 만들고 개혁하기를 바라고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극우 중립 내각 문제는 제가 4, 5부에서 변희재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가 진짜 경고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마세요. 저는 신세 진 거 없고 빚진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하실 분들 보수 열심히 하시고요. 저보고 보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길을 갈 거니까 이런 유치한 일을 가지고 그걸 엄호하려고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하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